현실에서는 내가 내 집을 살 수 없는데 가상에서라도 롯데월드 타워를 살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공감이 안 돼. 현실에서 사실 내 집을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메타버스가 새롭거나 특이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부터 겪었던 뭐 VR이다, AR 같은 증강현실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의 3차원적인 가상 공간에서 사회 문화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상의 공간에서 텍스트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레벨의 메타버스고, 지금 현재 막 아바타 막 3D 차원으로 나오고 뭐 어디로 막 점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메타버스라서, 결국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하고 비현실 세계가 거의 경계가 없이 사회 경제 활동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가상의 그냥 세계인 거죠. 제가 세일즈다 보니까 지금 이 게더타운은 회사 안에서의 이제 비대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인데, 예를 들면은 회사 밖에서 많이 주로 하는 활동의 직군이다 보니까 게더타운을 이제 100%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회사는 아니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회의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좀 신선했어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중피로도라는 그 개념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실제 제가 느꼈던 그 피로도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구나를 알았고, 제가 서서 이렇게 막 칠판에다가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보면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해서 뭔가 좀 여러 개의 눈이 동시에 바라보니까, 여러 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누군가는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막 나를 막 너무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부담스럽고 굉장히 피곤하고, 실제 영업할 때도 줌으로 하면은 훨씬 더 제한적인 아젠다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딱 줌으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뭐 알파조 같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뭐 이 얘기 했고요, 자 수고하십시오, 약간 뭐 기계적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세일즈 할 때 굉장히 좀 페널티가 돼요. 이 사람과 대면으로 맞아요. 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쵸. 때. 높은 차원의 메타버스가 방금 얘기했던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만큼 잘 구현해 주는지. 네. 어려운 말 쓰시네요. 휴먼 커뮤니케이션. 이거 뭐 어디 나오더라고요. 네. 한 2분 전에 봤어 지금. 사실 가장 최근에 본 정보가 가장 핫하니까. 네. 이 딱지가 세상에 나올 때쯤에는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요? 좀 무섭긴 한데 영화 레디 플레이 원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에서는 되게 가난한 할렘가 같은 데 사는 애인데, 게임 속에 이제 VR 끼고 딱 들어가면은 뭔가 내가 되게 화려하고 어쨌든 게임 속의 세상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 미션을 돌파해가지고 아이템 같은 거 얻어서 막 영웅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그 게임 속에서 뛰면은 러닝머신을 뛰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이 메타버스가 막 키워드가 떠오르다 보니까는 되게 또 다시 각광을 받더라고요. 다시 보는 사람도 많고. 저는 사실 게더타운을 보면서는 포켓몬스터 게임이 좀 더 연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 미니미가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포켓몬을 만나요. 지금 포켓몬고는 그걸 증강현실로 띄운 거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게더타운 창업자가 그걸 굉장히 많이 모티브했다라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싸이월드가 이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다시 싸이월드를 오픈한다, 아니면 뭐 어디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만약에 싸이월드가 이 메타버스라는 버스에 잘 올라탔다라고 하면은 제일 큰 가능성은 저 같은 세대, 싸이월드가 만약에 이 메타버스로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저 같은 세대를 저격해서 만약에 승부를 띄운다면 국내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실 것 같아요. 해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메타버스로 되어 있는 제페토나 이런 것들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아바타끼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옷도 사 입고 그 안에서도 막 물건도 팔고.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뭔지 아세요? 네, 알죠. 프린세스 메이커 알죠. 훨씬 더 고차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미래의 뭔가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뜨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돈이죠. 이런 가상 세계가 앞으로는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서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먼저 선점을 하고 싶겠죠. 재미로 100만 원만 해볼까? 그러니까요. 그게 나중에 이제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 꾸기가 아니라 뭐였죠 이름이? 딱지. 딱지. 죄송해요. 본인 나중에 꾸기로 해. 내 태명은 딱지. 딱지였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를 거의 뭐 찬양하듯이 뭐 뜨고, 뭐 SM 엔터에서 뭐 나온 뭐 에스파 뭐 이런 그룹들도 메타버스로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 마켓컬리나 뭐 이런 온라인 장보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마트가 되게 재밌거든요, 가면은.
그러니까 물론 급하게 필요한 거는 마켓컬리 사요. 쿠팡으로 사고. 근데 그 재미가 있죠. 그죠. 마트. 그게 완전히 대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온라인 장보기가 재미없는 거는 마트에 가면 카트 끌고 막 이렇게 구경하면서 뭐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 개념이 만약에 정말로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랑 거의 흡사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 욕구는 많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메타버스 관련된 브랜드나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이 런칭을 한다고 광고 의뢰가 들어와요. 이런 메타버스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광고 상품도 조금 변화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저희는 이제 잘 타겟을 찾아가지고 광고 배너를 띄우고 뭐 동영상을 띄우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거기라고 광고 지면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아바타가 돼서 가상세계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5개 광고가 있을 것이고 거기도 뭔가 이제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영역들 저희가 광고 지면을 면동을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가지고 가상 세계에서는 크로스 타겟이 뭔가 네이버 같은 입지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초기 선점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